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승 교수님 아주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소개하신 것처럼 27년 정도를 이쪽에서 이제 일을 했는데요. 옛날 학교까지 포함하면 이제 뭐 한 3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격변의 시기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스스로 이렇게 겪는 게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선의 가장 격변이 실은 어찌 보면 엔진이 새로 도입이 되는 그런 산업혁명 그 이후로 어찌 보면 가장 큰 격변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조선해양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변화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끌고 있는 친환경 규제에 대응하고자 근본적인 노력으로 등장한 대체연료 기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순서는 여기 뭐 4개로 이제 크게 나눠졌고요. 뭐 레귤레이션 이런 것들은 뭐 앞쪽에 연사분들이 많이 설명을 여러 번 하셔서 그 부분은 이제 패스를 하고 대체 연료 그리고 이제 KR에서 어떤 액티비티들이 있다라는 것들, 단순 연구 활동이라기보다는 KR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업무의 조정자라든지 그다음에 성급으로서의 역할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들어가는 말로 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뭐 도표라든지 시간별로 우리가 어떻게 규제가 이행된다는 건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고, 여기 지금 슬라이드를 보시면 왼쪽에 이제 빨간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 해운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이 2018년 기준으로 해서 한 11억 톤 정도 된다고 IMO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구에서 배출하는 양의 한 3% 정도를 이제 해운이 배출하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저희 조선해양업계에서는 이 3%를 더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뭐 김부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브릿지 기술도 있고 다양한 기술들이 있었음에도 지금 여기 이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에 보시면은 실제적으로 2018년 이후에 11억 톤보다 이제 그렇게 줄이는 노력을 했음에도 줄었느냐? 뭐 절대 줄지 않았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늘어나고 있는 이런 입장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IMO에서 애초에 제시한 2030 온실가스 뭐 40% 뭐 감축 목표 이런 거는 뭐 현존하는 기술로는 힘들다는 그런 거를 시사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규제를 좀 리딩한다고 볼 수 있는 저쪽 EU 쪽에 핏4 55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90년 대비 EU에서는 2030년까지 55% 배출가스를 감축하겠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입법적인 부분을 다 이제 총괄해 놓은 부분입니다. 핏4 55에 이제 해운 관련한 내용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EU ETS 하고 그다음에 퓨엘 EU 메리타임이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U ETS는 그야말로 배출권 거래제입니다. 배출을 하려면은 오버해서 배출하려면 돈을 내라. 그리고 퓨엘 EU 메리타임은 연료의 전 주기에 걸쳐서 탄소 중립 연료를 이제 사용하는 것을 이제 강제화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IMO 규제가 아까 저희 HMM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선 규제에서 현존선 규제, 지금 다니고 있는 선박한테도 계속 줄여라가 강제화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술적인 조치만을 그동안 해오다가 이제 운항적인 거 어떻게 운항하는데 간섭이 점차 심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규제라는 간섭으로 EEXI, CII 다양한 규제 조치들이 지금 들어오면서 지금 EU ETS처럼 시장 기반 조치까지 이제 포함하는 포괄적 대응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퓨엘 EU 메리타임에서 얘기한 것처럼 선박의 연료 전주기에 걸쳐서 탄소 중립을 지금 강요하는 웰투웨이크 개념이
지금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이런 규제들이 실제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중압감은 좀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규제가 생기게 되면은 뭐 다양한 대응하는 기술들을 당연히 공학자들은 찾게 되고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제 찾게 됩니다. 그래서 김무기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징검다리 기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뭐 선박이 배출하는 오염물 감축을 위해서 조성공학이 기반한 다양한 기술들을 이제 써왔습니다. 뭐 배출가스 이제 천천히 달려서 배출가스를 이제 조금 내는 그런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배출되는 가스를 기계적 화학적으로 걸러내서 배출가스를 이제 덜 배출되게 하는 기술들, 기존의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추가적인 그 기술들을 포함을 함으로써 배출가스 규제 만족을 하겠다라는 그런 기술들이 주를 이뤄왔는데, 지금 현재 강화되는 규제를 보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기술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연료라는 것들이 등장하게 됐고요. 여기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이제 하늘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이제 대체연료들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브릿지로 넘어가는 그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바이오 퓨엘, 그다음에 LNG 이런 것들을 포함한 것들이 이제 다양한 대체연료 기술이 대체연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체연료 쪽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은, 아까 이게 이제 그래프가 다른 분들 그래프에도 있던데, 이 오른쪽에 이제 그래프가 이제 클락슨 쪽에서 세 가지의 연료가 있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연료, 그다음에 LNG, 그다음에 이제 무탄소 연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정한 시나리오인데요. 이거 그래프를 보시면은 궁극적으로 2050년도 되면은 무탄소 연료 선박이 약 한 80% 정도가 발주될 거다. 그리고 LNG 연료 선박이 한 20% 차지하고, 기존의 HFO를 쓰는 거는 전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 이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의외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친환경 연구를 한 2013년 정도부터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옛날부터 했었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훅 와닿는 그런 그래프였습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기존 연료가 아닌 다른 연료들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런 거를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는 뭐 대체연료군들은 뭐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기존 연료 맨 위에 여기 도표에 보시면 HFO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를 이제 대체연료군으로 보면 상당히 많죠. 그렇지만 이 대체연료군이 기존의 화석연료와는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물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에너지 덴시티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장 공간, 연료 탱크로 쓰는데 저장 공간이 상당히 늘어난다는 것은 화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양한 것에 여파를 미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먼저 이제 그 대체연료를 한번 한 2장 정도의 슬라이드 걸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메탄올이 그동안 그렇게 크게 각광을 받지 못하다가 작년에 머스크라는 큰 해운사가 갑자기 12척인가요? 이렇게 발주를 하면서 그 수면 위에 확 떠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메탄올은 다른 대체연료, 따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대체연료와 달리 상온에서 핸들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엔진이 이미 프로분됐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슈가 됐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탄올은 말씀하신 것처럼 화석연료 기반에서 추출하는 메탄올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린 메탄올, 블루 메탄올 시장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떻게 보면 메탄올의 유용성이 검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퓨엘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퓨엘도 역시 화석연료 기반이 아닌 거기 때문에 탄소 중립 연료로서 효용성과 가치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에 브랜딩해서 사용을 함으로써 2030 기준을 이제 만족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연료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존선을 운용하는 선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바이오퓨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다음이 이제 넷제로 연료인데요. 한마디로 탄소가 포함이 안 된 연료입니다. 암모니아하고 저희들이 좀 먼 거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수소 두 가지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연구 단계로 보면
거의 이제 실용화 직전 한 2년, 3년 정도 후에는 실용화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 성급들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에 관련한 대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모니아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연료 탱크의 저장 공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이제 독성이 있어서 독성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자기 착화 온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질소산화물이 이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비가 또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연구 개발이 좀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소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수소는 결국엔 쓰려면은 현재 기체 수소로는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액화 수소를 써야 되는데 액화 수소 부분이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한 253도, LNG보다도 한 100도 가량이 낮은 거기 때문에 실제 연료 탱크가 잘못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료를 활용하기 위해선 연료 탱크 재료부터 어찌 보면 강부터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거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 연료를 도입하는 길은 아주 큰 변화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지금 없던 길을 만들어가면서 길을 내가면서 지금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길이 기술적인 길도 있고요, 제도적인 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운용하는 운용 기술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다양한 언론이라든지 이런 사고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에 일어나는 사고들은 기존에 안 쓰던 기술들을 쓰다가 일어나는 사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선박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저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성급에서는 기술 실증에 참여한다거나 또는 실선에 적용되는 다양한 기술이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검증 과정의 연구 노력을 지금 다양하고 있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IGC 코드라든지 IGF 코드 이런 국제적인 코드 재개정에 참여해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하는 거는 지금 여기 내용은 지금 저희들이 이제 발행한 기술 문서들을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실제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기술 문서를 저희들이 이제 IMO에도 이제 정식으로 제출해서 정식 기술 문서로 등재된 바도 있고요. 이 관련된 기술 규칙도 지금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와 관련한 것들이 실제적으로는 암모니아보다 더 빨리, 더 어떻게 보면 붐을 타가지고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일단 초안이라든지 그런 잠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만들었지만 수소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흔한 얘기로 이제 탈탄소와 이거를 피해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을 많이들 이렇게 옛날에는 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냥 돌파를 해야 되고 무탄소 시대로 이제 전환이 되는 것을 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디커버네이제이션 기술은 지금 우리나라 회사 산업에 이미 녹아들었습니다. 저는 조성공학을 전공을 해서 조성공학과에서 공업수학, 유체역학, 구조역학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배웠는데 실제 이 친환경 선박이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나라 조성공학과도 안에 커리큘럼이 이제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회사 산업이 완전히 녹아들어서 조선해양 기술로 완전히 정착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조선소나 선사 그리고 학교의 연구계가 좀 합심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각각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고 업계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합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신기술이 정착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아까 HMM에서 말씀하셨지만 제도가 규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에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들이 상당히 필요한데 그거에 발맞춘 법규를 이제 정부에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그야말로 디카보나이제이션 기술이 우리 회사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발판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제가 3%대 97%라고 그랬는데요. 저희는 지금까지 3%를 줄이기 위해서 연구개발을 해왔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3% 이외에 97%가 있습니다. 이 97%는 육상에서 내뿜는 그 배출량입니다. 이 육상에서의 디카보나이제이션의 키도 어찌 보면은 연료 운송선을 만드는 조선해양계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디카본 시대의 새로운 선박 개발, 뭐 암모니아 운반선, 액화 수소 운반선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개발하고요. 아까 신동식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CO2 운반선, 조선해양산업에서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카본 시대의 새로운 추진 선박 새로운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 개발에서부터 신한공 연료 운송 보급 체인까지 구축도 우리 조선해양인들, 우리 해양인들이 해야 하는 임무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